안녕하세요. 리액트가 내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우리 앱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유지하는 걸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렌더링과 최적화의 세계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이거 리액트 개발자라면 진짜 한 번쯤은 아니, 대체 왜? 하면서 붙잡고 고민해 봤을 질문이죠. 대체 왜 이 컴포넌트가 또 렌더링 된 거야? 바로 이 미스터리를 틀기 위해서 먼저 리렌더링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리렌더링은 그게 간단해요. 리액트가 어떤 변화를 감지했을 때 반응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보통 스테이트나 프롭스의 변경을 의미하죠. 컴포넌트가 스스로 가진 데이터, 즉 스테이트가 바뀌거나 부모로부터 받은 데이터인 프롭스가 바뀌면 리액트는 뭔가 바뀌었네? 화면에 반영해줘야겠다 하고 리렌더링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리렌더링이라고 해서 브라우저가 화면 전체를 싹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리액트가 변경사항을 반영하면 UI가 이제 어떻게 보여야 하지? 하고 머릿속으로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실제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건 이 계산이 다 끝난 뒤에 꼭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최소만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리액트는 이 재계산을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가상 디옴과 재조정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상돔, 이걸 건축가의 총사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우리가 실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건 엄청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청사진 위에서 이리저리 수정하는 건 순식간이죠. 리액트도 똑같아요. 엄청 느리고 무거운 실제 돔을 직접 건드리는 대신 이 가상돔이라는 청사진 위에서 모든 변경사항을 먼저 계산해버리는 겁니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죠. 이 재조정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렌더 단계, 그러니까 변경된 부분을 찾아내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커밋 단계, 찾은 변경점을 실제 돔에 딱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이 렌더 단계를 중간에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덕분에 사용자가 막 타이핑을 하고 있을 때 긴 렌더링 작업이 화면을 멈추게 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리액트가 알아서 사용자 입력이 더 중요하네? 렌더링은 잠시 멈추고 입력부터 처리하자 하고 조절해주는 거죠. 우리 리액트 앱이 되게 부드럽고 반응성이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상돔을 쓰는 건 좋은데 이 청사진 두 개를 비교하는 과정 자체가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리액트는 비교, 디핑 알고리즘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게 몇 가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규칙을 따라서 이 비교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규칙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먼트 타입을 바꾸는 게 얼마나 비싼 작업인지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 코드에서는 그냥 div를 섹션으로 바꾸는 별거 아닌 수정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리액트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대공사예요. 그 지점의 모든 걸 다 허물고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리스트 같은 걸 렌더링할 때 키를 꼭 쓰라고 하잖아요. 이 키가 뭐냐면 각 항목에 붙여주는 이름표 같은 거예요. 이 이름표가 있으면 항목들 순서가 막 뒤죽박죽 바뀌어도 리액트가 얘가 걔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추적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안정적이고 고유한 키를 써야만 불필요하게 돔을 부수고 만들고 하는 낭비를 막을 수 있고요. 입력창에 글 쓰다가 포커스가 날아가는 그런 황당한 경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게임의 규칙은 대충 알았어요. 그럼 이 게임을 제대로 마스터하고 불필요한 렌더링을 막기 위해서 리액트가 우리 손에 쥐어준 도구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도구 상자를 열어볼까요? 리액트 메모는 컴포넌트한테 딱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야, 너한테 들어오는 재료, 즉 프롭스가 이전이랑 똑같으면 굳이 다시 일하지 말고 그냥 쉬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정말 간단하지만 때로는 엄청난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다. 리액트 메모를 분명히 썼는데 왜 자꾸 리렌더링이 되지? 하고요. 범위는 바로 함수를 프롭으로 넘겨줄 때입니다.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마다 그 안에 정의된 함수는
이름은 같아도 완전히 새로운 함수로 다시 만들어져요. 마치 매번 새로운 전화번호를 받는 것처럼요. 자식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전화번호가 바뀌었네? 새로운 풀업이 들어왔다? 하고 리렌더링을 해버리는 거죠. 이 문제의 해결사가 바로 유즈 콜백입니다. 유즈 콜백은 우리 함수에게 고정 전화번호를 만들어주는 녀석이에요. 이 함수를 유즈 콜백으로 감싸주면 의존성이 바뀌지 않는 한 몇 번을 렌더링해도 항상 똑같은 함수를 참조하게 되죠. 이제 자식 컴포넌트는 아까 그 전화번호네 하고 불필요한 리렌더링을 똑똑하게 건너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최적화 말고도 구조적인 접근도 정말 중요해요. 바로 상태 배치라는 원칙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상태를 그걸 사용하는 컴포넌트와 최대한 가깝게 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 전체를 감싸는 최상위 컴포넌트에 검색 필터 스테이트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용자가 검색어 하나 입력할 때마다 전혀 상관없는 메뉴나 푸터까지 전부 리렌더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 필터 스테이트를 실제 검색 결과 목록 컴포넌트 바로 위로 옮겨주기만 해도 리렌더링의 영향 범위를 확 줄여서 앱 전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메모니, 유즈 콜백이니 하면서 수동으로 최적화하는 법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걸 꼭 내가 매번 이렇게 신경 써야 하나? 다행히도 리액트 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액트는 점점 더 똑똑해져서 이런 작업들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 파임라인을 보면 리액트가 얼마나 똑똑해져 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에는 한번 렌더링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을 못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작업을 쪼개고 멈출 수 있게 됐고, 이제는 마치 운영체제처럼 작업마다 우선순위를 매겨서 더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아주 정교한 엔진으로 발전했죠. 그리고 마침내 리액트 C9 컴파일러가 등장합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귀찮게 하던 메모이제이션 작업을 이제 컴파일러가 코드를 분석해서 알아서 척척 해준다는 거죠. 즉, 개발자는 성능 튜닝에 대한 고문을 줄이고 더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컴파일러가 대부분의 최적화를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 개발자들은 뭘 해야 할까요? 할 일이 없어지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역할은 더 근본적인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미세한 최적화에 쏟던 에너지를 리액트의 기본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견고하고 확장성 있는 컴포넌트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데 쓰는 거죠. 도구가 똑똑해질수록 우리는 그 도구를 더 잘 활용해서 더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리액트의 내부 동작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